얘들아 1장에 확률과 통계 1장 여러가지 순열할게. 여러가지 순열에 일단 형광펜을 먼저 한번 해보자. 알았지? 형광펜을 먼저 한번 해봐. 여기 서로 다른 앵겔을 원형으로 배열하는 원순열의 수는 여기만 형광펜 하면 될 것 같아. n-1팩이다. n-1팩이다. 자, 이렇게 형광펜 해놓고 선생님이 간단히 한번 설명 한번 해볼게. 알았지? 여기 5명의 가족이 원탁에 둘러앉는 방법의 수를 구하는 거잖아. 그럼 가족이 A, B, C, D, E 이렇게 5명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 알았지? 여기 원탁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자리가 이렇게 5자리가 있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이 5명의 사람을 원탁에 앉히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데 A부터 먼저 한번 앉혀볼게. 그럼 만약에 A가 앉는 경우가 몇 가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볼까? 만약에 A가 앉는 게 5가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잘못된 거야. 왜냐하면 그 A가 여기 앉을 수도 있고 여기 앉을 수도 있고 여기 앉을 수도 있고 여기 앉을 수도 있고 여기 앉을 수도 있다라는 거잖아. 맞지? 근데 A가 여기 앉으나 여기 앉으나 어차피 원이기 때문에 서로 다 똑같은 경우라는 거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이게 원이 A가 여기 앉으나 A가 여기 앉으나 어차피 원 이렇게 돌아가는 과정 보는 사람의 관점의 차이겠지만 A가 처음에는 어디에 앉아도 이거는 구분이 안 된다는 거지.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A가 앉는 경우가 그냥 한 가지밖에 없다라는 거지. 그럼 뭐 예를 들어서 A가 여기 앉았다라고 할게. 그럼 A가 앉는 건 한 가지니까 경우의 수에 포함이 되지 않는 거 알았지? 그럼 이제 나머지 B, C, D 4명이 되는 건데 B가 앉는 경우 수는 이제 몇 가지가 되는 거지? 4가지가 되고 C는 3가지가 되고 D는 2가지가 되고 E는 1가지가 되는 거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원순열의 포인트는 뭐냐면 처음에 앉는 사람이 경우의 수가 없고 마치 처음에 앉힌 다음에 이제 여기 자리가 구분이 되는 거야. A의 왼쪽 뭐 오른쪽, A의 맞은편 왼쪽, 맞은편 뭐 오른쪽 이런 식으로 맞지? 그래서 원순열이라는 거는 처음에 어떤 한 사람을 앉힘으로 인해서 그 다음부터 경우의 수가 생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5명이 원에 앉는 어떤 원탁에 둘러앉는 경우의 수는 4패까지가 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서로 다른 앵겔을 원형으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한 개 작은 팩토리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어차피 처음에 앉는 사람이 그게 경우의 수가 없으니까. 그치? 뭐 간단해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기 한번 풀어볼게. 보기. 남학생 3명과 여학생 4명이 원형의 탁자에 둘러앉는 경우. 그럼 1번 문제를 보면은 사람은 일단 몇 명 있는 거야? 사람은 일단 7명이 있는 거잖아. 맞지? 근데 7명의 사람을 그냥 원에 이렇게 앉힌다는 거지. 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런 식으로. 맞지? 그럼 처음에 앉는 사람은 경우의 수가 없지. 처음에 뭐 앉혀. 그 다음에 그 나머지 사람이 앉히는 경우의 수가 몇 팩토리얼이 되는 걸까? 6팩토리얼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라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돼요. 그래서 그냥 6팩토리 720이다 이렇게 정답을 적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번 빨강 노랑 그 다음에 초록 그 다음에 파랑. 자, 4가지 색을 모두 사용하여서 정사각뿔에 4개의 옆면을 칠하는 경우. 정사각뿔에 4개의 옆면. 그럼 정사각뿔이 밑면은 정사각형이고 맞지? 그 다음에 정사각뿔이 이렇게 뾰족한 모양을 이렇게 하고 있겠지? 그럼 여기 옆면이 총 몇 개냐면은 옆면이 총 4개의 면인데 4개의 면에 빨강, 노랑, 초록, 파랑을 칠한다는 거지. 그럼 이것도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냐면 여기 옆면도 어차피 이렇게 돌아가는 원 개념이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 이렇게 돌리면 똑같잖아. 그치? 그러니까 결론이 빨간색을 칠하는 경우가 4개의 옆면 중에 빨간색을 칠하는 경우가 몇 가지라는 거지? 그냥 한 가지라는 거야. 경우의 수가 없다라는 거지. 알았지? 그래서 나머지 3개를 그냥 일렬로 배열한다 이렇게 하면은 3팩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돼요. 그러니까는
서로 다른 네 가지의 색깔을 굳이 원탁에 앉힌다는 표현이 아니어도, 마치 원탁에 앉힌다는 표현이 아니어도 이게 원의 느낌을 주기만 하면은 한 개 작은 팩토리 이렇게 한다는 거지. 여기가 4개잖아, 마치 4개. 4개니까 한 개 작은 팩토리얼. 그래서 몇 가지라 하냐면 3 팩토리얼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3 팩토리얼. 그 정답이 6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넘겨서 22페이지에 필수예제 1번 한번 해봅시다. 자, 1번 남학생 3명, 남학생 3명과 여학생 5명. 자, 이렇게 했는데 1번 8명이 원탁에 앉는 경우의 수. 그럼 8명이 원탁에 앉으면 그냥 한 개 작은 팩토리얼 이렇게 외우면 되는 거니까 7 팩토리얼 이런 식으로 적으시면 될 것 같아. 뭐 굳이 계산은 안 해도 돼. 그냥 7 팩토리얼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알겠죠? 7 팩토리얼. 자, 2번 남학생끼리 이웃하에 앉는 경우의 수. 남학생이 3명 있는데 얘를 A, B, C라고 표현을 하고 대문자로 여학생을 스몰 a, 스몰 b, 스몰 c, 스몰 d, 스몰 e라고 이렇게 한번 해볼게. 그럼 우리가 남학생끼리 이웃한다 그러는 거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남학생을 하나의 묶음으로 이렇게 묶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맞지? 그럼 총 몇 사람이 되는 거냐면 이 묶은 게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다섯 사람, 6사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알았지? 남학생이 이웃한다 그러면 하나의 묶음으로 취급을 하는 거야. 알았지? 그럼 전체가 이제 몇 사람이냐면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다섯 사람, 6사람. 맞지? 그럼 6사람을 원탁에 배열한다 이러면 당연히 우리 뭐라고 적어야 됩니까? 일단 6사람을 원탁에 배열한다 그러면 5 팩토리얼이라고 이렇게 적으셔야 되고, 그쵸? 그 다음에 곱하기 이웃한 사람끼리 ABC끼리는 서로 자리 바꿀 수 있을 거 아니야. 맞지? ABC끼리 자리 바꾸어도 문제에서 남학생끼리 이웃하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ABC끼리 자리 바꿔도 되는 거니까, 즉 다시 얘기하면 ABC를 일렬로 배열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럼 ABC를 일렬로 배열하는 게 몇 가지가 되는 걸까? 3팩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는 거지. 얘들아 이해되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단 책에다가 필기를 하는데 여기 이웃하여 여기다 형광펜 해봐봐. 이웃하여. 3번도 이웃하지 않게 앉는. 자, 여기도 형광펜을 한번 해봐봐. 알았지? 그 다음에 책에다 한번 적어보자. 여기다 뭐라 적냐면 이웃한다 그러면 여기다가 하나의 묶음 이렇게 적어봐. 하나의 묶음. 하나의 묶음으로 취급을 한다는 소리. 알았지? 자, 이렇게 빨간색으로 한번 적어봐. 책에다 적어봐. 그 다음에 이제 3번 남학생끼리 이웃하지 않는 거잖아. 이웃하지 않으면 이거는 일단 적어봐. 4, 2, 4, 2 끼워 넣기. 이렇게 일단 적어봐. 4, 2, 4, 2 끼워 넣기. 4, 2, 4, 2 끼워 넣기. 자, 이렇게 적어보세요. 알겠죠? 4, 2, 4, 2 끼워 넣기. 그럼 이제 3번 한번 풀어볼게. 3번이 남학생끼리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잖아. 남학생이 ABC가 있고 마찬가지로 여학생이 소문자로 A, B, C, D, E 이렇게 있다라고 하게. 알았지? 그럼 봐. 남학생끼리 뭐 싸우는지 뭐 어쩌는지 모르겠지만 A, B, C는 이웃하면 안 된다라는 거야. 그럼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일단 여학생 5명을 먼저 앉히는 거지. 여학생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앉히는 거야. 알았지? 그럼 여학생 5명을 원에 앉히면 일단 무슨 팩토리얼이 되는 걸까? 4팩토리얼이 되는 거죠. 맞지? 한 개 작은 팩토리얼. 여학생 5명을 원에 앉히는 거는 4팩토리얼. 그 다음에 곱하기.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을 한번 해봐. 남학생이 앉아야 될 거 아니야? A가 앉는 경우에서 몇 가지가 되는 거냐면 이렇게 체크를 한번 해볼게. 이렇게 A가 앉는 경우에서 몇 가지가 되는 걸까? 체크한 부분이 5부분이지? 그 다음에 B가 앉는 경우의 수는 4가지가 되는 거고, 맞지? C가 앉는 경우의 수는 3가지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면 정답이 돼야 알겠죠? 그럼 4팩이 24가 되는 거고, 이 뒤에 걸 곱하면 60이 되는 거니까 정답이 1440이 된다. 이렇게 적으면 되겠다. 정답이 1440이 된다. 이렇게 알았지?
그 다음에 이제 형광펜으로 한번 해봐. 유제 1-1번에 이웃하여 않는, 여기다 형광펜. 그 다음에 2번에 이웃하지 않게, 여기다 형광펜. 그 다음에 1-2번에 교대로 앉는 방법, 여기다 형광펜. 알았지? 교대로 앉는 방법, 형광펜.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한 번만 더 적어볼게. 알았지? 자, 1번에 이웃하여 않게, 여기다가 가로에서 뭐라고 적냐면 하나의 묶음 이렇게 적어봐. 이제 여러분들이 외워야 됩니다. 알겠죠? 이웃한다 이런 말이 나오면은 하나의 묶음으로 취급해서 푸는 거야. 자, 그 다음에 2번 이웃하지 않게. 그럼 이것도 외우는 거다. 알았지? 사이사이 끼워 넣기. 자, 사이사이 끼워 넣기. 자, 이렇게 적어 놓고, 그 다음에 1-2번 교대로 앉는 거잖아. 교대로 앉는 것도, 이것도 뭐냐면 말이 좀 다른 표현이긴 한데, 남자 셋, 여자 셋이 교대로 앉는다. 그럼 이 말도 무슨 말이냐면 사이사이 끼워 넣는 거. 알았지? 사이사이 끼워 넣기. 사이사이 끼워 넣기. 이렇게 적어봐봐. 자, 사이사이 끼워 넣기. 그래서 1-1번에 3번이 좀 어려울 수는 있는데, 안 배워서 좀 어색할 수 있는데, 곰곰이 생각해서 한번 풀어봐봐. 알았지? 자, 그 다음에 넘겨서 필수 예제 2번으로 한번 가봅시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8개의 탁자가 놓여있을 때 다음을 구하시오 이렇게 물어봤어. 8명이 원형의 탁자가 아니고 정사각형 모양의 탁자에 앉는 경우를 구하라는 거. 알았지? 자, 그럼 여기에 한 명이 얼마씩 앉는 거냐면, 한 변에 여기다 이렇게 2명씩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한 변에 2명씩 하는 건데, 한 변에 2명씩 하니까 8명이 되겠지? 맞지? 그럼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하는 거냐면, 얘들아, 이걸 정사각형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있잖아. 정사각형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일단 원이라고 생각을 하자. 알았지? 원이라고 생각을 하자. 알았지? 그럼 원위에 우리가 원탁은 배웠잖아. 이게 정사각형으로 바로는 못 푸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원이라고 생각을 하자. 원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 8명이 원탁에 앉는 경우가 몇 가지가 되는 걸까? 7팩토리얼을 가져야 되는 거지. 이해되니? 7팩토리얼 가지. 그 경우 수가 되게 많은 거야. 그 다음에 좀 이해하기가 힘든데, 그 다음에 이제 여기 7팩토리얼인데 이게 원하고 정사각형하고 차이를 한번 볼게. 알았지? 만약에 사람이 1, 2, 3, 4, 5, 6, 7, 8 이렇게 앉는 거하고, 알았지? 이렇게 앉는 거하고, 여기 1, 2, 3, 4, 5, 6, 7, 8 이렇게 앉는 거하고는, 얘들아, 이게 1, 2, 3, 4, 5, 6, 7, 8 여기서부터 1, 2, 3, 4, 5, 6, 7, 8 이렇게 되면은 원이면 똑같잖아. 맞지? 원이면 똑같잖아. 맞지? 원이면 똑같은데 이게 정사각형이니까는 있잖아. 여기 파란, 이게 여기 1번으로 해서 스타트하는 경우하고 여기 1번하고 스타트하는 경우는 다른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원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1, 2, 3, 4, 5, 6, 7, 8 이거하고 맞지? 그 다음에 원에서 뭐 1, 2, 3, 4, 5, 6, 7, 8 이거는 똑같은 거잖아. 맞지? 이건 똑같잖아. 원에서는 똑같잖아. 근데 정사각형에서는 여기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이거하고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하고 이거는 정사각형이니까 다른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돌려볼게. 그럼 만약에 1번이 여기로 해서 스타트 하는 거하고, 아, 잘못 적었구나. 잘못 적었다, 얘들아. 여기 1, 2, 3, 4, 5, 6, 7, 8. 그러니까 1번을 여기로 스타트 하는 거하고 1번을 여기 앉아서 이렇게 스타트 하는 거는 서로 다른 거 아니야. 근데 1번이 만약에 1, 2, 3, 4, 5, 6, 7, 8 이렇게 되면 이건 다시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 처음 경우와 여기의 경우는 서로 똑같다라는 거지. 여기 있는 정사각형을 90도 회전시키면 똑같아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쌤이 이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선생님이 이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일단 정사각형에 한 변에 2명씩 앉히는 경우의 수를 구하려고 하는데, 일단 원이라고 생각해서 선생님이 7팩이라고 적었단 말이야. 맞지? 근데 이제 이게 원이 아니고 정사각형이니까 원과 정사각형의 차이를 이제 봐야 되는 건데, 이렇게 한 가지 경우 예를 들어서 여기를 만약에 1번 스타팅으로 해서 이렇게 돌려봅시다. 이거하고요, 그쵸? 여기를 1번하고 이렇게 돌려봅시다. 그럼 이건 서로 다른 거잖아. 근데 여기를 1번으로 돌리면 처음 경우와 어떻게 되지? 똑같아졌지. 그러니까 똑같아질 때까지 나온 경우가 몇 개냐면 2가지가 되는 거잖아. 그 정답이 얼마가 되는 거냐면, 이거는 그냥 원순열인데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2가지가 더 생긴다,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거야. 이해가 되니? 좀 어렵지? 선생님 얘를 여기 책에 문제가 너무 작아서 선생님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죠? 선생님이 한번 읽어볼게. 아니, 선생님이 좀 다른 문제를 예를 더 들어볼게. 만약에 이렇게 여기 직사각형이 있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6명이 이렇게 있다고 해보자. 알겠지? 6명을 여기 직사각형에 앉히는데 그 앉히는 경우의 수를 계산하시오,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6명 일단 원이라고 생각하고 앉히면은 무슨 팩토리얼이 되는 거냐면 5 팩토리얼이 되는 거지. 맞지? 근데 이제 원과 직사각형의 차이, 그러니까 똑같은 게 나올 때까지 몇 가지 경우가 생기는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여기가 1, 2, 1번, 여기 1번 이렇게 해서 스타팅 이렇게 돌리는 거 생각해봐. 뭐 선생님이 숫자는 적지 않더라도 여기 1번 이래가지고 숫자를 돌리는 거 맞지? 돌리는 거 맞지? 그 다음에 여기 1번 이래가지고 이렇게 돌리는 거 맞지? 서로 다르잖아? 여기를 1번으로 해서 이렇게 돌리는 것도 어때? 서로 다르지. 처음 경우와 다르다는 거야. 근데 여기 만약에 1번 이래서 돌리면 어떻게 돼? 처음 경우와 똑같아진다라는 생각은 들까? 맞지? 들겠지? 그럼 여기를 1번 이래서 돌리는 거는 처음 경우 여기를 1번에서 돌리는 거랑 똑같다. 이렇게 180도 회전하면 되는 거니까. 맞지? 그러면 똑같은 게 나올 때까지 몇 가지 경우가 생겼냐면 1번 스타트, 1번 스타트, 1번 스타트. 그러니까 3가지가 나왔다라는 거지. 이해가 됩니까? 한 번만 더 해볼게. 자, 정삼각형이 있는데 정삼각형의 각 변에 2명씩 앉는, 그러니까 총 6명이 정삼각형에 앉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그러잖아. 그럼 일단 원으로 계산을 해. 그럼 원으로 계산하면 무슨 팩토리얼이 되는 걸까? 5팩토리얼이 되겠지? 그 다음에 곱하기, 그러니까 원과 삼각형의 차이를 이제 봐줘야 돼. 똑같은 게 나올 때까지 몇 가지 경우가 더 생기는지에 대해서. 알았지? 그럼 여기를 1번 스타트 이런 경우 맞지? 그 다음에 여기를 1번 스타트 이렇게 되면 어때? 다르지? 다르잖아. 그 다음에 여기를 1번에서 스타트하면 처음 경우 어떻게 돼? 여기 1번 스타트한 거랑 똑같아지겠지? 이렇게 회전시키면. 맞지? 그럼 여기를 1번 스타트에서 돌린 거랑 똑같은 게 나왔으니까 똑같은 게 나오기 전까지 다른 경우가 몇 가지가 나왔냐면 여기 2가지가 나왔으니까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지. 이해가 됩니까? 자, 근데 이런 문제가 좀 어려운데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접근을 하시면 되냐면 일단 원으로 계산을 하시고 똑같은 게 나올 때까지 다른 경우가 몇 가지가 생기는지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 알았지? 그러면 1번, 2번, 아이고야. 2번을 안 풀었죠. 자, 그럼 2번을 한번 볼까요? 이번에 네 쌍의 부부가 탁자에 앉을 때 부부끼리 한쪽 면에 나란히 앉는 경우. 그러니까 네 쌍의 부부니까는 이제 총 8명이 되는 거 알겠지? 그럼 뭐 예를 들어 A 부부, 이렇게 부부, 대문자 A, 소문자 A, 그 다음에 대문자 B, 소문자 B, 그럼 대문자 C, 소문자 C, 대문자 D, 소문자 D, 이렇게 네 쌍의 부부가 있는데 일단 부부가 뭐 여기에 부부가 앉아야 되고 여기에 부부가 앉아야 되고 여기에 부부가 앉아야 되고 여기에 부부가 앉아야 된다는 소리. 알았지? 그러면 일단 얘를 전부 다 이 부부끼리 이웃해야 되는 거니까 얘를 전부 다 한 사람으로 취급을 해서 원에 앉힌다 그러잖아. 원에 앉힌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원에 앉힌다 그러면 3팩토리얼이 되겠지. 이해가 되니? 3팩토리얼 맞지? 뭐 AA가 여기 앉고 BB가 여기 앉고 CC가 여기 앉고 DD가 뭐 여기 앉는 경우 맞지? 근데 이렇게 이웃하고 나면은 뭐 여기에 AA가 앉는다라고 치면은 이 두 사람이 뭐 대문자 A, 수문자 A 이렇게 앉을 수도 있고 맞지?
소문자 A, 대문자 A 이렇게 앉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즉 얘를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만큼 서로 다른 경우의 수가 나오는 거야. 맞지? 그럼 두 사람을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가 2팩토리, 뭐 2팩 두 가지이긴 한데 좀 유식하게 보이기 위해서 2팩토리라 적을게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 뭐 두 가지 2팩토리 네, 곱하기 2팩토리 곱하기 2팩토리 2를 4번 곱하자 16 3팩토리 6. 그 정답은 얼마가 되는 거냐면 96까지 이런 식으로 적으시면 됩니다. 96까지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유제 1-3번은 아까 선생님이 그 설명한 거를 이해해야지 풀 수 있을 거거든. 그래서 한번 풀어봐봐. 알았지? 1-3번 한번 풀어보세요. 알겠죠? 1-3번 한번 풀어보세요. 그 다음에 필수예제 3번 할까요? 필수예제 3번. 그림과 같이 두 원 사이를 5등분한 모양의 회전판의 모양이 있다. 자, 그래서 이게 총 몇 가지 색이 있는 거냐면 6가지 색이 있대요. 6가지 색. 그러니까 뭐 색이 A, B, C, D, E, F, A, B, C, D, E, F 이렇게 6가지 색이 있다라고 합시다. 알겠죠? 자, 그러면요. 일단 어디를 색칠을 하셔야 되냐면 뭐 당연히 센터부터 색칠해야 되겠지? 그럼 여기를 색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냐 이러면 당연히 색이 6가지니까는 색이 6가지가 되는 거 알았지? 근데 얘들아 이거 그 전에 선생님 한 번만 더 설명 한번 해볼게. 우리가 뭐 어떤 부분을 색칠을 할 때 어디서부터 색칠을 하는 거냐면 면과 면이 제일 많이 만나는 부분부터 색칠해야 되는 거야. 그럼 봐봐 얘들아. 여기 면은 몇 개에서 만나? 여기 3개에서 만나지. 맞지? 이해가 되나? 그럼 여기 면은 몇 개에서 만나? 이웃한 면이 여기 3개에서 만나지. 이해되나? 근데 그런 식으로 하면 여기도 3개의 면과 만나고 여기도 3개의 면과 만나고 여기도 3개의 면과 만나고 여기도 3개의 면과 만나고 여기도 3개의 면과 만나는 거야. 근데 여기 가운데는 몇 개의 면과 만나지? 5개의 면과 만나지. 그러니까는 면과 면이 제일 많이 만나는 여기서부터 색칠을 해야 된다는 그런 약속 같은 약속이 있는 거야. 알았지? 그럼 우리가 여기 똑같이 여기 가운데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되는 거냐면 색이 6가지니까 6가지가 되는 겁니다. 괜찮죠? 6가지가 되는 거야. 뭐 예를 들어 A를 칠했다고 할게. 그럼 나머지 5개의 부분으로 여기를 칠하면 되는 건데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거냐면 여기 5개를 칠하는 게 당연히 원탁에 배열한다라는 느낌이 들어야 돼. 알았지? 당연히. 그럼 정답 한번 적어볼게. 6 곱하기 5개로 여기 원탁에 배열을 한다? 그럼 몇 팩이 되는 거야? 4 팩토리얼이 되는 거지. 맞지? 그게 정답이 6 곱하기 코로나가 걸렸나? 왜 이렇게 기침이 나오지?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2단원 중복수열 봅시다. 알겠죠? 중복수열. 그래서 개념 확인 한번 해볼까? 개념 확인하기 전에 일단 형광펜을 여기 n개에서 r개를 택하는 중복순열, 그거를 n 파이 r이라고 한다. 자, 이렇게 적어 놓으면 될 것 같아. n 파이. 그 다음에 예를 한번 볼게. 예를 먼저 한번 풀어볼게. 3개의 문자 ABC 중에서 4개의 문자를 택하여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 그럼 4개의 문자니까 이렇게 4개를 동그라미 하고
문자는 ABC가 있는 건데 중복을 사용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치? 그럼 여기 들어가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되는 거냐면 세 가지가 되는 거고, 맞지? 그럼 여기도 몇 가지가 되는 거냐면 세 가지, 여기도 세 가지, 여기도 세 가지가 되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중복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 맞지? 그래서 다 곱하면 얘가 경우의 수가 81인데 이거를 기호로 어떻게 표현을 하는 거냐면 서로 다른 세 개 중에 4개를 택한다. 그래서 3파이4 이렇게 적으시면 돼. 3파이4. 계산할 때는 3의 4제곱 이렇게 계산을 하면 돼요. 알겠죠? 3의 4제곱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는 거 알았지? 근데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런 기호가 가지는 의미보다도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게 더 괜찮지 않을까? 뭐 기호는 뭐 잘 몰라도 뭐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알겠죠? 근데 여기 3파이4 이러면 3의 4제곱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 자, 그 다음 페이지에 다음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물어봤어요. 다음 값을 구하시오. 그럼 여기가 5파이 3이잖아. 그럼 이거 어떻게 계산을 한다는 거지? 5의 세제곱 이렇게 계산을 한다는 거야. 알았지? 5의 세제곱 125. 그 다음에 3파이 5는 어떻게 하는 거지? 3의 5제곱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야. 3의 5제곱 3을 5번 곱하면 243 이렇게 맞지? 자, 그 다음에 2번 6명의 전입생을 1반, 2반, 3반에 배정하는 경우의 수. 그럼 6명이 이렇게 있다라는 거야. A, B, C, D, E, F. 자, 6명이 이렇게 있는데 얘가 1반이 될 수도 있고 2반이 될 수도 있고 3반이 될 수 있다는 소리거든. 그러면 A라는 학생이 반을 배정하는 거는 당연히 세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치? 그럼 뭐 B도 세 가지인 거고 C도 세 가지인 거고 D도 세 가지인 거고 E도 세 가지인 거고 F도 세 가지인 거지. 맞지? 3을 6번 곱하면 정답이 729다 이렇게 적으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뭐 당연한 소리지. 맞지? 뭐 상식적으로 뭐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알겠죠? 그렇게 어렵진 않아. 자, 그 다음에 넘겨서 필터제 4번 한번 볼까요? 자, 1번에 서로 다른 4명의 여행자가 A, B, C, D 이렇게 있다라고 할까요? A, B, C, D. 자, A, B, C, D가 있는데 호텔이 몇 곳이 있냐면 호텔이 3곳이 있대요. 호텔이 3곳이 있답니다. 3곳. 그럼 A가 투숙하는 경우의 수는 뭐 3가지가 되겠지. 호텔이 3가지니까 맞지? 그럼 B도 묵을 수 있는 경우가 3가지가 되는 거고 C도 3가지, D도 3가지가 되겠다. 그 정답이 81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뭐 어렵지 않은 거지. 맞지? 어렵지 않지. 자, 2번 서로 다른 두 통의 편지. 서로 다른 편지가 2개가 있대. 자, 편지가 이렇게 한 통, 서로 다른 편지가 이렇게 있대요. 그쵸? 그런데 우체통이 몇 개가 있냐면 ABC에 3개의 우체통이 있다라는 거야. 그럼 우체통에 넣는 건데 얘들아, 첫 번째 편지를 우체통에 넣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지? 당연히 3가지가 되는 거지. 맞지? 뭐 너무 당연한 거지. 그럼 두 번째 편지도 우체통에 넣는 경우의 수가 3가지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곱하면 얼마가 되는 거냐면 9가지다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알겠죠? 뭐 어렵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3번 5명의 선거인이 2명의 후보에게 투표하는 경우의 수. 5명의 선거인. 그럼 5명의 선거인이 A, B, C, D, E가 이렇게 5명이 있다라고 해. 알았지? 근데 2명의 후보가 있는데 뭐 2명의 후보가 찍는 경우의 수가 A가 이제 투표하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되는 거야? 후보가 2명이니까 당연히 2가지가 되는 거겠지. 그럼 또 이 B라는 사람도 투표하는 경우가 2가지, C도 2가지, D도 2가지, E도 2가지. 그래서 정답이 32가지로 하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좀 강조하고 싶은 게 얘들아, 이 문제를 푼 게 뭐 어떤 기호를 써서 푼 게 아니고 있잖아.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푼 거야. 알았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 그냥 상식적으로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 여기 마찬가지로 1-6번도 여러분들이 풀고 채점하는데 뭐 어렵지 않고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필수 예제 5번 한번 해볼게요. 필수 예제 5번에 5개의 숫자 0, 1, 2, 3, 4로 중복을 허락하여 세자리 자연수를 만들 때 0, 1, 2, 3, 4 5자리 자연수가 있는데, 자 1번, 자 일단 책에는 형광펜으로 하는데 여기 세자리 자연수 여기다 형광펜으로 한번 해보세요. 세자리 자연수. 자 됐나요? 그러면 세자리 자연수면 여기 동그라미 이렇게 3개 해볼까? 그러니까 문제는 또 세자리 자연수 아니다, 형광펜을 여기 중복을 허락하여까지 형광펜 해볼까? 중복을 허락하여. 알았지? 자 그러면 여기 처음에 들어오는 경우에서 몇 가지가 되는 거냐면 세자리 자연수니까 여기 처음에 0은 오면 안 될 것 같아. 그치? 그러니까 0 빼고 4가지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는 경우에서는 앞에 썼던 숫자를 또 써도 되는 거야. 알았지? 중복이 허용되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 들어오는 경우에서는 몇 가지? 5가지가 되는 거고, 여기 들어오는 경우에서는 몇 가지? 5가지가 되는 거지. 그 정답이 100가지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뭐 어렵지 않아요. 알겠죠? 처음에 0을 쓸 수 없다가 포인트야. 자, 그 다음에 2번. 200 이상인 자연수의 개수. 200 이상인 자연수의 개수. 200 이상인 자연수의 개수. 그러면 200 이상이 되려면 일단 첫 자리가 뭐가 돼야 될까? 3이 돼야 되겠지. 아니다. 첫 자리가 2가 돼야 되겠구나. 첫 자리가 2가 되면 무조건 200 이상이 되겠지. 맞지? 뭐 아무리 못해도 00 와도 맞지? 그 첫 자리가 2여도 되고 맞지? 그 다음 첫 자리가 뭐여도 될까? 3이어도 되겠지. 맞지? 첫 자리가 그 다음에 4여도 되겠고. 그럼 이런 숫자가 전부 다 200 이상이라는 거야. 맞죠? 자, 그럼 여기다 2를 썼어요. 그럼 여기 들어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됩니까? 다 적을 수 있는 거죠. 5가지. 여기도 어떻게 되는 거죠? 다 적을 수 있는 거죠. 아무렇게나 적어도 뭐 가장 작은 숫자가 0이기 때문에 200 이상이니까는 200도 포함되는 거니까 200 이상이 되는 거예요. 그치? 그럼 여기도 5가지. 그럼 얘는 몇 가지가 됩니까? 25가지가 되겠죠. 25가지.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올 수 있는 경우가 첫 자리가 3이면 여기 올 수 있는 경우가 5가지. 여기도 몇 가지? 5가지. 그래서 얘가 25 더하기 25 더하기 뭐 여기도 마찬가지로 25가지가 되겠죠. 이게 정답이 75가지라고 이렇게 적으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정답이 75가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넘겨서 6번 할까요? 6번. 에, 1번 중복 사용이 가능한 4개의 숫자 1357 1357을 사용하여서 만들 수 있는 3자리 이하의 자연수의 개수. 자, 그럼 3자리 이하면은 뭐가 될 수 있고, 한 자리가 될 수도 있겠지. 한 자리가 될 수도 있고, 3자리 이하니까는 2자리가 될 수도 있고, 2자리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3자리가 될 수도 있겠죠. 3자리. 그럼 한 자리, 2자리, 3자리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여기 처음에 한 자리로만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되는 거지? 4가지가 되는 거지. 자, 2자리. 문제가 중복 사용이 가능하다고 했죠. 그럼 여기 처음에 오는 게 4가지, 두 번째 오는 것도 4가지. 그래서 16가지 이렇게 적으면 되고, 맞지? 세 번째도 4가지, 4가지, 4가지. 444 곱하면 정답이 64가 되는 거겠죠. 그럼 이거 2개 더하면 80, 이거 2개 더하면 정답이 84라고 이렇게 적으시면 되는 거죠. 정답이 84가 된다. 자, 그 다음에 2번. 점과 짝대기. 점과 짝대기를 중복 사용한다고 그랬죠. 중복 사용하여 일렬로 나열한 신호로 만들 때 부호를 1개 이상 4개 이하 만들 수 있는 신호의 개수. 자, 다시 한번. 점과 짝대기를 중복 사용해서 좋다는 거예요. 그치? 중복 사용해도 좋은데 부호를 1개 이상 4개 이하 사용하여 만들 수 있는 신호의 개수. 자, 그러면 부호를 1개 쓸 수도 있고 또
2개 쓸 수도 있고 3개 쓸 수도 있고 부호를 4개 쓸 수도 있다는 거지. 부호가 4개, 1개부터 4개 이하니까 맞지. 자, 그럼 보세요. 그러면 부호를 1개 쓴다 그러면 여기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되는 건가? 점이 될 수도 있고 여기 짝대기가 될 수도 있지. 그러니까 2가지가 되는 거야. 맞지? 그럼 여기는 여기 올 수 있는 것도 2가지, 여기 올 수 있는 것도 2가지. 그러니까는 4가지가 되는 거 맞지? 여기는 2가지, 2가지, 2가지 이렇게 되는 거니까 8가지가 되는 거고 맞지? 그럼 여기도 당연히 16가지가 되는 거겠지. 그래서 이거 2개 더하면 20, 이거 2개 더하면 10, 그래서 이거 2개 더하면 정답이 30이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답이 30이 된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좀 어떤 걸 느껴야 되는 거냐면 뭐 어떤 특별한 공식을 쓰는 것보다 마치 그냥 하나씩 생각하는 게 제일 빠른 것 같아요. 그렇죠? 맞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필수예제 7번. 그 함수인데 x가 정의역이 a, b, c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역 y가 2, 4, 6, 8이 있다. 자, 1번 x에서 y로의 함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그러면 함수가 x에서 출발해서 y로 간다는 거 아니야? 그럼 a가 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되는 건가? 4가지가 되는 거지. 맞지? 2로도 갈 수 있고 4로도 갈 수 있고 6으로도 갈 수 있고 8로도 갈 수 있고 맞지? A가 갈 수 있는 거 4가지. 그 다음에 B가 갈 수 있는 거는 몇 가지가 되겠어요? B가 갈 수 있는 거 뭐 A가 뭐 예를 들어서 2로 갔다고 하더라도 B도 2로 가도 되는 거잖아. 맞지? B가 갈 수 있는 것도 4가지. 그 다음에 C가 갈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되는 거죠? 4가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함수의 개수는 4가지 곱하기 4가지 곱하기 4가지다. 얘가 64가지 이렇게 적으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자, 2번은 이제 반대로 y에서 x로 가는 거야. 반대로 가는 거야. 반대로. 그럼 반대로 가는 거면은 2가 갈 수 있는 경우에서 몇 가지가 되는 거지? A로도 갈 수 있고 B로도 갈 수 있고 C로도 갈 수 있다는 거잖아. 2가 갈 수 있는 게 3가지. 마찬가지로 4가 갈 수 있는 것도 3가지. 6이 갈 수 있는 것도 3가지. 8이 갈 수 있는 것도 3가지가 되는 거야. 그럼 얘를 다 곱하면 뭐가 되는 거냐면 81가지가 된다. 이렇게 적으시면 될 것 같아요. 맞죠? 자, 그 다음에 3번 x에서 y로 1대1 함수의 개수. 그러니까 1대1 함수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1대1 함수는 갔던 데 못 가는 거잖아. 그럼 봐, A가 갈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되는 거야. 2로도 갈 수 있고 4로도 갈 수 있고 뭐 6으로도 갈 수 있고 8로도 갈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A가 갈 수 있는 게 일단 4가지가 되는 거야. 그래서 A가 2로 갔다고 치자. 이렇게 알았지? 2로 갔다고 치자. 그럼 B가 갈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가 되는 거야? 간데 못 가는 거니까 3가지가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C가 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2가지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이 24가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24가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유제를 한번 볼까요? 유제 여러분들이 풀 텐데 일단 형광펜으로 한번 해봐. 1-11번에 역함수가 존재하는 함수의 개수. 여기다가 역함수가 존재하는 함수의 개수. 여기다 형광펜 한번 해봐.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2학기 때 배웠는데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지? 빨간색으로 한번 적어 볼래?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게 무슨 말이지? 1대1이란 소리지. 1대1 대응이란 소리인데 1대1이란 소리 알았지? 1대1. 빨간색으로 여기다가 대짓고리에서 1대1 대응 이렇게 적어보고, 유제 1-12번은 빨간색으로 별표를 이렇게 2개를 해. 그래서 2개를 해서 유제 1-12번은 여러분들이 좀 생각이 좀 많이 필요할 겁니다. 알겠죠? 생각이 좀 많이 필요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넘겨서 여기다가 형광펜 한번 해볼까요?
n개 중에서 서로 같은 것이 p개, q개, r개씩 있을 때 여기다 형광펜을 하고, 그것은 정답은 여기다가 이렇게 형광펜을 하세요. 자, 무슨 말인지는 선생님이 설명을 해줄 테니까 일단 형광펜부터 먼저 한번 해봐. 자, 그럼 보세요. 이제 선생님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알겠죠? 설명을 한번 해보는데, 자, 1번 A, B, B, C, C, C 이렇게 있지. A, B, B, C, C, C. 이게 총 몇 개니? A, B, B, C, C, C 6개지. 근데 6개를 일렬로 배열하는데 B 2개가 똑같고 C 3개가 똑같은 거야. 알았지? 그럼 이거를 어떻게 계산을 하는 거냐면 6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거니까 6팩이라고 이렇게 적는 거고, 알았지? 그럼 B가 똑같은 게 2개 있지. 또 여기 C가 똑같은 게 3개 있지. 여기가 똑같은 게 2개 있고 3개 있잖아. 그럼 얘가 같은 것의 개수 B가 2개, 그 다음에 C가 3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한다라는 거죠. 자, 공식이니까 외우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공식이니까 외우시길 바래요. 그래서 선생님이 조금 이따 증명은 하긴 할 텐데 일단 먼저 여러분들이 한번 외워보세요. 자, 그 다음에 2번 2가 2개, 3이 3개, 4가 4개 있어. 2가 2개, 3이 3개, 4가 4개 있어. 맞지? 그럼 총 몇 개냐면 9개니까 일렬로 배열하면 9개니까 9 팩토리얼 이렇게 적어놓고, 알았지? 자, 그 다음에 9 팩토리얼 이렇게 적어놓고 같은 것의 개수 2가 2개, 3이 3개, 4가 4개 이렇게 적어주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자, 그럼 기본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1번. 자, 1122에 적힌 4장의 카드를 사용하여 만들 수 있는 4자리 정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럼 일단 4자리 정수가 얘를 일렬로 배열하면은 뭐 4개 있으니까 4팩이 되는 거잖아. 맞지? 근데 같은 것의 개수로 나눠주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2팩, 2팩 이렇게 적으면 된다는 거지. 맞지? 그래서 분모는 4, 분자는 24. 그래서 얘가 6가지다 이렇게 적으면 정답이 되는 겁니다. 괜찮죠? 자, 그 다음에 6번. 바나나라는 6개의 문자를 모두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에 순열의 수를 구하여라. 바나나라는 6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하는 거. 그 문제가 6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치? 그러면 6팩이 되는 거고, 맞지? 6팩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똑같은 것의 개수를 한번 찾아볼까? A가 몇 개 있니? A가 3개 있고, 맞지? 똑같은 게. 그 다음에 여기 N이 2개가 있는 거지. N이 2개, A가 3개, 맞지? 그럼 여기 분모를 뭐로 나눠야 돼요? N이 2개, A가 3개. 그러니까 여기가 3팩. 이렇게 적으면 된다라는 거지, 맞지? 그래서 우리가 6팩. 6팩은 720. 얘는 2 곱하기 6. 그럼 여기 6으로 약분하면 여기가 120. 또 2로 약분하면 여기가 60. 그 정답을 60이라고 이렇게 적으면 된다는 거죠. 괜찮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 한번 해볼까요? 7번. 7번 하기 전에 선생님이 좀 이렇게 설명할 게 좀 있는데, 일단 따라와 보세요. 알겠죠? 설명할 게 좀 있는데, 우리가 길이 먼저 한번 보세요. 길이 뭐 이렇게 있다라고 합시다. 알겠죠? 이렇게. 길이 이렇게 있다라고 할게. 알았지? 그래서 여기가 A가 되는 거고 여기가 B가 되는 거야. 자, 근데 우리가 초등학교 때도 이런 문제를 가끔씩 배웠어. 그럼 여기 A에서 B로 가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입니까? 이러면 우리가 초등학교 때는 어떻게 풀었냐면 있잖아. 잘 봐. 이렇게 배웠을 거야. 얘들아, 여기까지 오는 게 몇 가지지? A에서 여기까지 오는 게 한 가지지. 그럼 A에서 여기까지 오는 것도 몇 가지지? 한 가지지. 이렇게 오는 경우밖에 없잖아. 맞지? 이게 A에서 여기까지 오는 게 이렇게 위로 가면 안 되는 거야.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위로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야. 알았지? 최단거리로 가야 되니까. 그럼 선생님이 다시 한번 물어보면 A에서 여기까지 오는 게 한 가지라는 생각이 드니? 한 가지라는 생각이 들지. 자, 여기도 몇 가지지? 여기도 한 가지지. 여기도 몇 가지가 될까? 여기도 한 가지가 되는 거잖아. 맞지? 마찬가지로 여기도 한 가지, 여기도 한 가지, 여기도 한 가지. 초등학교 때 먼저 이렇게 해놨지. 맞지?
자, 이제 그 다음에 여기는 몇 가지가 되는 걸까? 두 가지. 맞지? 1 더하기 1은 두 가지. 여기는 2 더하기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가 세 가지. 여기는 네 가지. 여기는 다섯 가지. 이렇게 하는 거지. 맞지? 여기는 몇 가지일까? 1 더하기 2니까 여기가 세 가지. 여기는 여섯 가지. 여기는 10가지. 10 더하기 5는 여기는 15가지. 맞지? 그 다음에 여기는 몇 가지? 4가지, 여기는 10가지, 여기는 20가지, 여기는 35가지.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35가지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치? 이게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다는 거야. 근데 고등학교 때는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하는 거냐면 이렇게 일일이 하나씩 해도 이건 나쁜 건 아닌데 괜찮아. 이런 방법도 괜찮아. 알았지? 근데 좀 다만 불편한 거는 가로 세로 칸이 많으면 좀 복잡해지면 좀 푸는 것도 너무 복잡해지겠지. 그치?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일단 우리가 A에서 B로 가는 경우의 수가 초등학교 때처럼 하면 35가지 이렇게 정답은 나왔어요. A에서 B로 가는 경우의 수를 어떻게 우리가 수학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냐면 여기 가로로 가는 거 있잖아. 가로로 가는 거를 A라고 그럴게. A 알았지? 그 다음에 여기 세로로 가는 걸 뭐라고 그러냐면 B라고 한번 해볼게. 자, 그럼 선생님 말을 한번 따라와봐. A에서 B로 가려면 뭐 이렇게 가든지 맞지? 예를 들어 이렇게 가든지 뭐 이렇게 하든지 뭐 아니면 이렇게 가든지 맞지? 이렇게 가든지 뭐 어떻게 가든지 간에 이 가로로 가는 A라는 거는 꼭 4번이 있어야지만 되는 거야. 마찬가지로 어떻게 가든지 간에 길은 다르긴 하지만 세로로 가는 길은 3개가 이렇게 필요한 거지.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럼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여기 A가 4번, 가로가 4번, 세로가 3번인 거를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가 길을 가는 문제의 수라는 거지.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7개를 일렬로 배열하면은 얘가 7팩이 되는 거고 맞지? 같은 것의 개수 4팩, 3팩 이렇게 나눠주면 된다는 거지. 얘를 일렬로 배열하자는 거지. 알았지? 그럼 7팩이 7, 6, 5, 4, 3, 2, 1 4팩은 4, 3, 2, 1 3팩은 3, 2, 1 그럼 4, 3, 2, 1 4, 3, 2, 1 약분 3, 2, 6 약분 남는 거는 7, 5, 35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물론 정답은 35 똑같지 그치? 그래서 AA, BB를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가 A에서 B로 가는 경우의 수라는 거지. 뭐 많이 있겠죠 맞죠? 뭐 AA, BB면 가로 세로 이렇게 간다는 거고 맞지? 만약에 AB 이렇게 가로 세로 가로 세로 뭐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지. 그러니까 얘를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가 길 가는 문제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여러분 알겠어요? 자, 그럼 이제 3번을 한번 풀어볼게요. 3번을 한번 풀어봅시다.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가는 최단 경로의 수. 그럼 A에서 B로 가려면 가로는 몇 번 있어야 돼? 4번이 있어야 되지. 가로가 4칸이지. A가 4개. 그 다음에 세로가 몇 칸이지? 세로가 3칸이지. BBB. 자, 금방 한 거랑 똑같지. 그럼 이거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7개니까 7팩. 분모가 3팩, 5팩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계산 결과가 뭐 우연의 일치로 똑같네요. 그쵸? 그럼 여기가 35가지 이런 식으로 적으면 된다는 거죠. 35가지. 자, 괜찮죠? 자, 그 다음에 2번. A 지점에서 P 지점을 지난 후, 그래서 P 지점을 지나서 B로 가는 최단 경로의 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A에서 P로 가는 게 가로가 2개, 세로가 하나잖아요. 그러면 전체가 3개인데 가로가 2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P에서 B로 가는 거는 가로가 2개, 세로가 2개잖아요. 그러니까 2팩, 2팩분의 4팩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돼요. 그럼 이거 약분해서 3이 되는 거고 맞지? 이거는 계산하면은 4분의 24니까 6이 되겠지. 그래서 정답이
6, 3, 18 이런 식으로 적으면 되는 겁니다. 6, 3, 18 이렇게 맞죠? 그래서 여러분 좀 끊었다가 그 다음 강의에서 할게요.